새벽 5시였어요. 제철소 사이렌이 또 울리더군요. 포항의 하늘은 아직 깜깜했지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본능처럼 이불 속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이렌이 멈추면 아버지가 일어나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어나면 우리 집의 하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엌 불빛이 먼저 켜졌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어요. 양은 냄비가 바르르 떨리는 소리였지요. 어머니는 늘 그렇듯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도 소리 안 나게 내려놓으시고 발걸음도 바람처럼 조심스러우셨어요. 그게 우리 집 규칙이었으니까요. 작은 소리가 큰일을 불러온다고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아버지는 제철소 관리직으로 일하셨습니다. 쇳물과 불꽃을 다루셨지요. 집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식탁은 아버지의 기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웃음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허락이 없을 때는 숨만 쉬는 게 안전했어요. 오빠 도윤이는 늘 먼저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복도는 짧았는데 그 발소리는 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멀어지길 바랐습니다. 간절히. 어떤 날은 멀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문 앞에 멈춰 서기도 했어요. 그 차이를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운동장 깃발이 바닷바람에 힘차게 흔들렸고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학교에 가기도 했고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라.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네 분들은 오빠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습니다. 정욱 씨 아들 공부도 잘하고 참 반듯하지. 서울대도 바라볼 수 있다더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입을 닫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침묵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안전한 옷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제 방문에는 자물쇠가 달리지 않았어요. 문은 있었지만 늘 열려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사실이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언제라도 제 방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하지만 문은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지켜줄 힘은 없었어요. 책상이 공책에 연필을 꾹 눌러 단어를 썼습니다. 조용히.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했어요. 쓰고 또 쓰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나아지는 듯 했지요. 밤은 길게 늘어졌습니다. 창문 위에는 빗물이 말라 생긴 얼룩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룩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 시간이 조금은 지나갔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건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다가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미세한 쇳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 문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렌은 또 울릴 겁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어요. 제 팔에 남은 자국이 눈에 띄게 보였는지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수야, 이건 어떻게 된 거니?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대답했어요. 넘어졌어요. 짧고 간단했지요. 사실보다 거짓이 훨씬 쉽다는 걸 저는 너무 일찍 배워버렸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수업은 다른 쪽으로 흘러갔고
저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운동장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공기는 더 무겁습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일 때 아버지가 낮게 물으셨습니다. 공부는 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은 떨림도 금세 눈에 띄었지요. 아버지의 시선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는 그릇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더 조심스럽게요. 그 소리조차 아버지를 자극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끔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녁 무렵 잠깐 집 밖으로 나갔지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쳤습니다. 골목길은 금세 어두워졌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늘 그렇듯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게 참 부럽더군요. 금방 떠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더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 대화는 늘 그렇게 짧게 끝나곤 했습니다. 길어지면 위험해졌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복도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발소리가 이어졌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목을 꼭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불 끄고 자라. 저는 짧게 대답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공책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조용이라는 단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점점 힘을 잃어갔지만 적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글자를 아무리 써도 마음속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숫자를 세도 기도를 해도 발소리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따라 문고리가 흔들리는 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고민이 이제는 단순히 제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곧 더 큰 갈등으로 번져나가리라는 걸요. 바람이 유난히 세차던 겨울밤이었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시선이 제 배 위에서 멈추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많은 걸 물어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으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였니?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알리면 우리 다 죽는다. 어머니 손이 제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어쩌면 저보다 더 누구냐? 누구냐고 남자애가 누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폭발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진실은 폭탄이었고 저는 그걸 붙잡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유 없는 소문은 없다고들 하지요. 누군가를 지목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늘 제 학교 앞에 서성이던 착한 아이 하나가 불려나왔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동네를 울렸습니다. 이놈이 내 딸을 건드렸어. 소녀는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아버지의 큰 목소리 앞에서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울부짖었지요. 제발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창문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우리 집은 산산조각 나버릴 테니까요. 며칠 뒤 소년의 집은 한밤중에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한밤중 골목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제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한정욱 씨 딸인데 여자애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그 말들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들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교 그만둬라. 창피해서 더는 못 보내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제 전부가 되었고 방은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죄책감이 더욱 크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숫자는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울음소리가, 그의 어머니의 절규가 제 귀에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더 깊은 침묵만 제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침묵이 앞으로 더 큰 무게가 되어 저를 짓누를 거라는 거리요. 겨울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렸지만 제 방 안은 숨막히게 고요했어요. 거울은 이미 치워졌습니다. 제 얼굴과 몸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지에 남은 얼룩들만 바라봤습니다. 그 얼룩은 묻지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했지요.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속이 메스꺼워서 제대로 숨도 쉬기 힘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배를 감싸쥐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때로는 보호자처럼 보였고 또 어떤 때는 감시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조심해라. 아무도 알면 안 된다.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며 또 속삭이셨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지나갈 거야. 그 말이 위로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벽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벽 안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겁게 집을 지배했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 저는 그 말들을 그냥 삼켜야 했습니다. 대꾸할 수도 울 수도 없었지요. 소리를 내는 건 금지된 일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잠시 창문 틈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였습니다. 굴뚝 불빛이 붉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마치 꺼지지 않는 눈처럼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빛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서는 붙잡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그때는 절실했으니까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방은 섬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 저는 그 섬 안에서 홀로 파도를 맞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제 안에서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갑작스러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몸을 쥐어짜는 고통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허겁지겁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참아야 해. 지수야. 지금은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이불을 찢을 듯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습니다. 파도는 간격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눌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이번엔 숫자도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있다는 걸요. 방은 더 이상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문턱이었지요. 그날 새벽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지던 고통 끝에 아주 작고 여린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지요. 너무 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볼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붙잡는 거예요. 준호. 제가 처음으로 불러본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준호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지수야. 어떻게 키울 거니? 저는 아기를 더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든 제가 키울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은 다짐이었고 제 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제철소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그 불빛이 이번에는 제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두려운 불빛이었는데 오늘은 희망처럼 보였어요. 꺼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숨결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안전할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제 삶 전체가 되었으니까요. 복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발소리는 들려올 수 있습니다. 문은 여전히 얇고 언제든 열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제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불빛과 새벽빛이 겹쳐지며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다. 아이는 제 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세상 어떤 것보다 힘이 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잠깐 멈춘 듯 했어요. 아주 짧았지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끝까지 살아내자.